2026년 6월 20일 토요일 총 4시간 30분 동안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하고 꼭 알아야 할 실무 지식과 사무소 운영 전략을 제가 풀로 직강을 하게 됐습니다. 수강 신청은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고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또 준비하신 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시고 꼭 사무소 운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용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축 서비스 산업 실태 조사를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에서 이 서비스 산업 실태 조사를 하는데요. 2024년 보고서가 최근에 발간됐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건축 현장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 연봉과 신입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건축사 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체의 매출과 또 야근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건축 서비스 산업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2025년 12월 29일에 발간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에서 매년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 보고서를 보면은 1200개 사업체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조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건축 서비스 산업 현장에 대한 조사를 발간했는데요. 이 보고서를 보니까 총 328페이지로 상당히 두꺼운 보고서가 됩니다. 이 보고서 파일을 여러분이 다운받을 수 있는데, 이 영상 설명란에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여러분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전체 내용들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핵심적인 내용들만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건축 서비스 산업 사업체를 보니까요, 총 32,612개소가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볼 수 있는데,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그리고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세 번째는 인테리어 디자인업. 그래서 총 세 개의 분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건축 설계, 토목, 그리고 인테리어, 이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 분야의 업체를 보니까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이 총 19,588개소로 전체 서비스 산업에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설계와 건축 감리, 이러한 건축 설계 서비스업이 60%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분야는 7,604개소로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관련된 부분은 5,420개소로 1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사업체 간의 매출을 보게 되면은 토목 관련된 업체가 7,604개소인데 매출은 건축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건축 설계와 토목, 그리고 인테리어와 관련된 전반적인 서비스 산업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서비스 산업이 총 32,612개소인데요. 여기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을 보니까 총 28만 5천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수인데요. 약 30만 명 정도가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보니까 19,588개소가 일을 하고 있는데 60%를 차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로자 수는 대략 한 12만 명 정도가 일하고 있고요. 여기서 건축 설계 관련된 부분은 건축사 사무소를 한정하는 게 아니고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이기 때문에 정식적인 건축사 사무소 수는 16,012개소입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계로 보고 있는 19,588개에서 순수 건축사 사무소는 16,012개소다. 이게 대략 한 81.7%를 차지하고 있고요. 건축사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수는 대략 한 10만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만 8천 명 정도가 건축사 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된다. 여기서 사무소의 규모별로 이렇게 숫자들이 나와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체, 그러니까 나홀로 사장부터 4인까지 이 사업체 수를 보니까 15,901개소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이 분야의 72.4%가 5인 미만 사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소규모 사업체가 대부분의 업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2.4%가 5인 미만 사업체를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체가 영세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축사 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토목 엔지니어링 그리고 인테리어 사무소까지 해서 총 건축 서비스 산업에 관련된 연봉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은 얼마나 되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니까요. 건축사와 기술사 그러니까 자격증이 가지고 있는 대표분이라든가 사장들이 되겠죠. 이 건축사 분야가 6,100만 원입니다. 6,100만 원.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금액은 평균적인 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대략 한 1억이 넘는 금액부터 5천만 원 이하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평균적인 금액이 6,100만 원이면 일반적인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차장 정도의 봉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만큼 봉급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기업 같은 경우는 부장만 하더라도 1억이 넘는 그 금액을 보여주고 있는데 건축사가 6,100만 원이다.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급 같은 경우는 5,360만 원, 고급은 4,710만 원, 그리고 중급이 3,99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신입사원들이 들어가는 초급 분야인데요. 초급 분야는 3,180만 원입니다. 3,180만 원. 이 금액도 대형 건축사 사무소는 지금 5천만 원 이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평균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3,180만 원이 건축 서비스 산업의 초급 연봉이 되겠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소 규모별로 신입 연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산업을 보면은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그리고 토목 엔지니어링, 인테리어 디자인업 이렇게 크게 세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은 3,180만 원입니다. 3,180만 원. 그러니까 평균 금액으로 볼 수 있고요. 토목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3,260만 원으로 건축 설계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디자인업 같은 경우는 3,080만 원인데요. 건축 설계보다 100만 원이 더 작은 금액을 연봉으로 받고 있다. 그래서 초급 기술자의 연봉들이 나와 있는데요. 토목 엔지니어링이 좀 많은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체의 종사자 규모별로 연봉들이 나와 있는데요. 5인 미만이 평균 3,160만 원입니다. 3,160만 원. 300명 이상의 중견급이라든가 대기업 같은 경우는 3,690만 원인데요. 그만큼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 대략 한 500만 원 정도 넘게 연봉이 차이 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형 건축사 사무소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의 연봉이 5천만 원까지 받는 그런 사무소도 있기 때문에 건축사 사무소도 사무소 규모별로 신입사원의 연봉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평균이 3,160만 원이고 특히 5인 미만 같은 경우는 72% 정도가 5인 미만 사무소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사무소들이 평균 3,160만 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건축 서비스 산업의 총 매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을 보니까요. 대략 48조 원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총 생산 그러니까 GDP의 1.8%를 차지하고 있는데 48조 원에서 토목 분야가 22조를 기록하고 있고요. 건축 설계 같은 경우는 18조 8천억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토목 사무소는 업체가 적은 수지만 오히려 매출 분야에서는 건축 설계 산업보다 더 많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그만큼 프로젝트의 규모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매출 금액으로 좀 보시면은 2억 원 미만이 37%를 기록하고 있고요. 2억 원에서 10억 원 미만은 40.2%. 그러니까 10억 원 미만의 업체가 대략 한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5억 정도의 구간이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10억 미만으로 나눠서 77%가 좀 차지하고 있고요. 2억 원 미만이 37%다. 여기서 최고위 5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보면은 0.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략 97개 업체가 500억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혹시 여러분이 신입사원이라면 여기 97개 업체를 찾아서 여기에 취업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500억 원이면은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건축사 사무소 같은 경우도 규모가 양극화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 건축사 사무소 같은 경우는 1,000억 원이 넘는 그런 사무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보시면은 대부분의 사무소가 10억 원 미만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매출을 보시면은 사업체별 매출과 규모에 따른 연간 매출액을 보시면요.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이 2억 원 미만이 42.9% 그러니까 43% 정도가 2억 원 미만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축 설계 관련된 부분에 대략 반 정도가 2억 원 미만의 매출을 기록하니까 대부분 소규모의 영세한 그런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인 미만 사업체를 보니까 46%가 2억 원 미만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테리어 디자인 같은 경우도 소규모 사무소가 많기 때문에 아마 여기까지 다 합쳐버리면은 46%로 조금 더 올라가는 사업체가 2억 원 미만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음은 야근에 관련된 내용들의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야근은 얼마나 하고 있나요? 이런 조사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놀랍게도 초과 근로가 발생하지 않음이 무려 94.5%입니다. 대략 95% 정도가 초과 근로, 그러니까 야근이 없다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건축 관련된 부분은 야근을 많이 한다, 이런 인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은 최근 조사를 보면은 야근을 거의 안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건축사 사무소가 야근을 많이 하고 철야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사회가 완전히 다 바뀌었기 때문에 야근을 거의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법률로 52시간 업무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여파로 야근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건축 설계와 토목 관련된 전반적인 분야에서 95%가 야근 안 하는데 건축 설계 관련 업으로 더 들어가게 되면은 96%가 야근이 없습니다. 그만큼 건축사 사무소 야근이 거의 없어졌다. 그래서 예전에 건축사 사무소는 야근을 많이 하고 철야를 많이 하고 뭐 3D 업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업무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96%가 야근을 안 하고 있는 모습을 공식적인 자료로 나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관련 업체별로 야근에 관련된 조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설계 관련된 부분이 96%가 야근을 안 하고 있고요. 토목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91.5%가 야근을 안 합니다. 즉 거꾸로 해서 건축 설계 분야는 야근을 많이 안 하지만 토목 같은 부분은 야근을 좀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2% 정도가 야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야근 일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 같은 경우는 93.7%가 야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 다음으로 야근을 안 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업체 규모별로 야근에 관련된 조사를 보니까요, 5인 미만의 사업체가 96%가 야근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300명 이상이 되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68.4%가 야근이 없는데요. 그만큼 대기업이 야근을 더 많이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0명 이상 68.4%가 초과 근로자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체는 야근을 거의 안 하지만은 대규모 사업체는 야근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이래서 여러분이 큰 사업체에 갈수록 야근을 조금 더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대부분의 직장이 야근을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2024년도 건축 서비스 산업 실태 조사를 보고 드렸습니다. 건축사 연봉, 신입사원의 연봉, 그리고 사업자의 매출, 야근 관련된 실태까지 보고 드렸는데요. 여기 보고서를 보시면 다양한 항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파일을 다운받아서 자세하게 좀 업계 상황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 현재 이관용 건축학교에서는 멤버십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기본 지식이나 건축 실무 지식을 공부하시려면 멤버십을 가입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